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원정일 의원님, 네. 박사장님 네.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018년 이제 둘째 주입니다. 이제 또 객만은 또 계속 되고 있고, 제가 오다가 브랜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마가 도대체 뭘까? 우리한테는 뭘까? 또 경마를 하시는 팬 여러분들은 한테는 또 경마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경마는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쟁은 진짜 끝나기라도 하지. 쉬기라도 하죠. 예. 근데 경마는 진짜 끝나지도 않는, 진짜 끝나지 않는 전쟁. 매주 그 전쟁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또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또 이기면은 정말 좋은데 또 지면은 정말 또 쓰라리고 괴롭고, 참 경마는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우리 박 소장은 경마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 표현이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제 뭐 게임에서 또 죽으면 금방 또 되살아나고 하는데 뭐 경마도 이제 돈이 다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하게 되고, 뭐 저는 그냥 돈 따먹기라고 봐요. 이제 진짜 도박이고 재미는 조금, 뭐 재미가 이제 반감될 수도 있고 한참 재미있을 때도 있고 한데, 그래봐야 어쨌든 뭐 레저건 뭐고 안에 돈 따는 게 가장 최선이다. 우리 원정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경마는 뭐다? 네, 경마는 일단 뭐 제가 뭐다라고 이렇게 뭐 정의를 내려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생각을 말하세요.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일단 장난은 아닌 것 같아요. 장난으로 뭐라는 얘기를 이제 가끔씩 하잖아요. 뭐 장난으로 뭐 해보세요. 뭐 안쪽에서도 들리는 얘기들이. 장난쳐 보세요. 네, 뭐 삼복쓰기나 좀 사보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뭐 승부 경주를 뭐 정하고 일반 경주로 또 이제 뭐 내려놓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작업하는 또 과정도 있는데, 단 한 경주 한 경주가 그냥 그 1라운드, 2라운드 탐색전 없이 들어가는 뭐 전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장난은 없어요. 단 한 경주 한 경주, 단 한 마리 한 마리가 장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전쟁이라는 얘기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경마는 전쟁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이나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희들은 준비하고, 또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면서 또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화이팅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장난치면 안 돼요. 신중하게 진짜 송곳으로 허벅다리 찔러가면서 또 참을 건 참아가면서 이렇게 이겨내시길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 소장이 4경주와 11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정일 의원이 3경주와 10경주, 임승진이가 5경주와 12경주를 각각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자, 1000m 6등급 경주 3세마 모두 8마리인데요. 이번 주에 또 국산 6등급 1300 레이스가 하나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가 다음 2경주와 분할이 됐습니다. 그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7번마 야우스마트켓이 돌아온 게 눈에 좀 먼저 보이네요. 안쪽에 좀 괜찮은 신마들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스피드 자체는 확연하게 검증이 됐었던 마필이고, 데뷔전을 브리즈업 경매마 특별 경주에 나가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마필인데, 악벽이지 악벽. 외측 사행기가 굉장히 심한 그런 악벽 속에서 뛰었다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데뷔전 치르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다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크게 운동기 질환이 있어서 쉬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번, 2번이 빠르다고 쳐도 3번, 4번, 5번, 6번까지가 사실 그렇게 스피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들지 않고, 가속 구간 이후에는 1번, 2번 바로 옆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조건이어서, 자, 김덕현 기수 악벽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습 기술을 태운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그 럭키디프라고 아주 미친 말 하나 있었는데 그런 모습 다시 연출되지 또 않기를 기대하면서 7번의 컴백전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 네, 야후스마트캣 같은 경우는 이제 장구를 이제 조교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쪽 이제 오른쪽 눈은 거의 다 가렸어요. 예전에 이제 그 지금 예상하시는 분 이제 조교사님 그 문 마방에 이제 말이 하나가 외곽으로 기대는 게 심해가지고 그런 가면, 그러니까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만 보이고 거의 다 가리는 그런 가면을 했더라고요. 이제 조교 때도 이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악벽을 좀 다듬고 출전하는 애가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 저는 4번 강토마를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뭐 어마어마한 말이죠. 금화 팔콘이라는 애랑 이제 같이 주행 검사를 했는데요. 얘도 가지고 있는 느낌 자체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몰에 맞는 느낌도 좋고 4등급 스마트 보배랑 병합을 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연일 좀 병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4번 강토마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습니다만 보여줄 게 더 많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4번 강토마 말씀드립니다. 7번 야후스마트캣 장구 교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보이더라. 또 4번 강토마 사이즈 있는 신애들아,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나머지 말 중에 이제 1번 말 라운제우스도요. 지난 작년 10월 달에 주행 검사를 하고 11월, 12월, 1월 한 석 달 만에 나오는데 준비 과정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행 검사 때도 사이즈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실전에서의 얼마만큼 연결이 되냐가 관건이 되겠고, 저는 3번만 로드맨 쪽에 좀 우선 포인트를 좀 두고 있습니다. 데뷔전 때 나름대로는 7조에서 조금 기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 기대를 가졌단 말인데 초반에 덜컥 늦발이 돼버렸죠. 초반에 무릎을 꿇고 나오면서 늦발이 됐고, 그러면서 경주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지간한 말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꼴등으로 기어 들어오는데 직선에서의 보여주는 근성, 뭐 주행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한 느낌을 줬단 말입니다. 이제 돌아온 김동수가 타고 있는데, 김동수 뭐 지난주에 말 타는 거 보니까 전혀 뭐 몇 달 쉬었다 나온 애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김동수의 부상 원인을 저희들이 쇄골이냐 뭐 골반이냐 이거 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복숭아뼈. 복숭아뼈더라고요. 양쪽이 다 틀렸네. 둘 다 틀렸어요. 네, 복숭아뼈가 골절이 되면서 쉬었다라는 내용은 정정해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에 모두 9마리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뭐 농부원대로죠. 견주까지 지금 분할이 되면서 뭐 이렇다 할 상대가 지금 보이지 않는 지경입니다. 기록으로도 4번만 썬더마린 정도 한 마리만 좀 조심하면은 충분히 연투 이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번만 농번대로를 좀 먼저 추천드립니다. 언제? 뭐 데뷔전 걸음을 안 보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썬더마린이 좀 욕심을 부릴 상황인데 나름대로 지금 발주 빠른 애들이 몇 두가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7번 캠프터치라는 애인데요. 얘가 지금 전혀 데뷔전에 걸음을 안 보였다고 보시면 돼요. 체중도 좀 많이 빠져서 나온 데뷔전이었고 말도 좀 흐느적 하는 상태였고, 자 이번에 나름대로 좀 단단한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데뷔전에 조금 걸음 남겨놨다라고 판단됐고 이번에 게이트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 앞에 가는 애들이 좀 치열한 다툼. 7번 캠프터치 말씀드립니다. 2번, 7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4번만 썬더마리는 여기서는 뭐 그냥 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검사 내용도 상당했어요. 그리고 데뷔 이전 짱짱한 편성이었습니다. 충분한 경쟁력을 확인했던 말이고,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데 저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뭐 그냥 시원하게 대가리 하나 까지 않을까 싶고요. 또 윤태지가 토요일 경마 이거 딱 한 마리 타고 퇴근하는 상황입니다. 뭐 시원하게 기수들 용어로 항구라하고 우승하고 퇴근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던 3번마 농본대로는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1300 레이스가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거기 나가려고 했던 말입니다. 근데 거기 깨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긴급
1000m로 거리를 내리면서 나름대로는 더 잘됐다라는 마방 내용까지 좀 전달해드리겠고, 나머지 중에 6번 마 플라잉 조이가 데뷔전을 1300으로 뛰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리를 1000m로 팍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도 전보다 좀 짱짱하게 하고 나오고 있어서 저는 6번 마 플라잉 조이까지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정주 고요 1000m입니다. 6등급 안말 경주 모두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 년이 준비한 토요일만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수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3번 거센 마풍입니다. 게이트 이렇게 매끄럽질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스피드로 선행을 깎고 끝까지 또 버텨냈어요. 당시 이제 3차원 마필이 레츠 영천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은 레츠 영천은 발전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마필이죠. 이 정도 편성이면 충분히 접수할 수 있는 안말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감이 높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임승진은 열하나 포에버 위너입니다. 데뷔전 때 독도지기 남손 금화선더 한생글로리 얘네들하고 뛰었습니다. 막강한 편성이었죠. 이세마 최강 편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막강한 편성이었고, 지난번에 역시도 심플루즈라는 짱짱한 신의 기대주와 뛰면서 접전의 기량을 보였고, 이번에도 말 여전히 좋습니다. 번호가 지난번에 이어서 또 외곽이지만 이미 갖고 있는 스피드, 근성, 탄력 모조리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외곽 게이트는 무난하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열하나 포에버 위너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위원회 내용 뭔지 듣겠습니다. 네, 안말 한정 경주 언급해 주셨듯이 레이스가 상당히 좀 물렁해졌습니다. 토요일 제 첫 번째 방송 이제 메인 승부처로 가기 때문에 적중을 좀 포인트로 두고 갈까 합니다. 지금 한 마리만 좀 더 언급을 드리자면 8번 거북이 만세까지도 현장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일단 4번, 8번, 11번 3두가 아마 현장에서 박스로 아마 강하게 좀 팔려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3두 중에 한 마리는요 쌍승시까지 아마 염두를 좀 해두십시오. 뭐 자신을 하는 상황이고요. 뭐 안장을 하고 있는 기수조차도 좀 내심 좀 돈 욕심을 좀 부려보겠다 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쌍복으로 한방 맞건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지금 언급이 안 된 애 중에 하나가 좀 칼을 갈고 나옵니다. 조건 자체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여기에서 뭐 거북이 만세, 포에버 위너, 거센 마풍 정도도 저는 충분히 견주어서 밀리지 않을 그런 애로 좀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일단은 한방 막건을 좀 준비를 할까 합니다. 쌍승시까지 준비할 수 있는 충마와 그 후차권에서 한방을 때릴 수 있는 준비된 복병마까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팔리는 애들 뭐 현장에서 좀 정리해드리겠다 약속드리면서 3경주 메인 승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8열하나 3마리를 서두 언급했고, 그 48열하나 3마리 중에 쌍승식을 자신하는 말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고, 또 그 예외 노림수말을 준비한 것이 또 다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3경주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일만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메인의 짜릿한 느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또 우리 박소장이 준비한 토요일만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의 시각 간단하게 듣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따라가도 된다라는 느낌, 체중이 불면서 힘이 차고 있는 느낌, 9번 런닝스톰 승급전이라도 저는 세게 본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승군마 1번마 볼드 샤이닝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승군전에 1300m가 처음인데도요, 제가 세게 보는 이유는 데뷔전 때 그 상태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골막이 심해서 아예 준비를 못하고 나왔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도 근성을 보였고, 지난번에 이제 골막이 호전되다 보니까 아주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버렸는데, 저는 뭐 한참 더 있을 말로 보고 있습니다.
1번 볼드 샤이닝 순군정이지만 거리가 늘었지만 다시 한번 세게 본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포인트 듣겠습니다. 자, 볼드 샤이닝의 잠재력 더 나올 걸음에 대한 부분은 역시 저도 동감이고요. 또 9번마 러닝스톰 같은 경우도 지금 2연속 입상의 행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히 이제 승급전이라고 해서 또 약하게 볼 게 아니라 역시 9번도 더 뛸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입상을 한 마필들이 좀 있죠. 7번마 제롱이도 있고 백투백 8번 마필도 아주 강하게 팔릴 겁니다. 결국 뚜렷한 구심점이 눈에 확 띄지 않는 편성이다 보니까 인기도가 조금씩 분산이 되면서 2배짜리 막고는 이런 건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기본 5배 출발인데 이런 거 축 잡고 제대로 때려 먹으면은 충분히 한구라가 되죠. 혼전틱 하면서도 왁구가 딱 짜여져 있는 경주이고 또 선행은 또 엉뚱한 놈이 나갈 가능성까지 있는 전개에 아주 재밌는 부분까지 엮여져 있어서 붙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여겨지고요. 두 분께서 추천해 주신 마필 가운데 저도 조금 더 공감하는 마필 하나 있습니다. 9번마 러닝스톰은 부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근 2주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휴장 한 주 포함해 가지고 부산은 앞에서 땡땡 끝나고 있죠. 거진 취입이 안 됩니다. 서울 주로의 특성이라면은 단순히 그냥 앞에서 끝난다라기보다도 취입도 간간히 되면서 딱 한 가지 특징을 잡아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린다면 힘이 없는 마필은 끝까지 오질 못해요. 끝걸음이 좋은 마필이 거의 없이 뭐 14초대가 줄을 이룰 정도로 주로가 무겁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러닝스톰이 뛰었던 그때도 주로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펜스 안쪽 주로도 상당히 좀 힘겨운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서 레츠 영천의 추격을 조금 허용을 하긴 했지만은 초반 중반까지 만들고 있었던 여유 착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끈기 있게 뛰었다는 점에서 저는 러닝스톰이 이제는 뭐 앞에도 나가고 뒤따라가는 것도 익숙하고 전기에 가장 익숙하게 잘 대처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마 러닝스톰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요거 포함해서 딱 2마리입니다. 깔끔하게 압축해서 사경주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9번마 러닝스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했고 또 심도 있게 설명을 하면서 러닝스톰을 사실상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메인 승부였습니다. 사경주입니다. 박 소장의 방송 메인 승부 사경주 함께 하셔서 시원하게 적중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000m 4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입니다. 여기는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일단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자 이번 1000m 경주는 이제 국산 4등급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1000m 4등급은 이제 아무래도 발주 자체들이 초반 이제 SF 1000 이제 시작부터 200m까지 13초를 대부분 끊어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선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그 중에 이제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좀 전개를 할 수가 있겠고,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6번 델타 K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김동수 안장으로 준비를 하고 나온 애기 때문에 좀 더 좀 힘이 실릴 것 같은데, 앞선에서 좀 싸울 수 있는 공산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애. 그리고 이제 뭐, 문정균, 동아, 강서, 뭐, 이 정도의 좀,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이진들이 좀 만들어낸 성적에서 좀 아쉬웠다라면 김동수 한장으로 교체된 6번 델타 K를 말씀드립니다. 박수장. 저는 5번마 금합 여제를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역시 또 앞으로 뛸 발전 가능성 많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단거리고 1000m고 발빠른 또 스타트가 되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개상으로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금합 여제는 선두권의 자력으로 붙어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가 있고 선행 꼭 안 가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차분하게 따라가도 김태훈이 감량 이점 충분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5번마 금악 여제입니다. 자
양쪽의 설명이 공교롭게도 여기 지금 이번 5경주에서 인기를 모을 말들이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2번마 헤네시 댄스와 10번마 대기 속도, 11 라운 킹덤 이런 애들이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역시 충분하고 또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2번, 10번, 11번 등이 인기를 모을 텐데 이 중에서 맞고 10원짜리는 안 사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어부지리, 그러니까 세 마리 모두가 지난번에 1등이나 2등을 했던 말들인데 셋 중에 한 놈은 완벽하게 어부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지리라는 게 아주 가끔씩 운 좋았을 때 한 번씩 일어나는 그걸 두고 어부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부지리가 연속이 되면 어부지리가 아니죠. 그래서 2번, 10번, 11번 인기 모으는 말 중에 어부지리로 왔던 말 한 마리 완전히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나머지 두 마리 2번, 10번, 11번 중에 나머지 두 마리는 좋게 보는데 그 두 마리 역시도 넣고 칠 축마는 아니죠. 넣고 칠 축마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말 또 다른 쪽에 내용 있는 말까지 준비가 다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노림수 축에 붙여서 두 마리가 오면은 좀만 드시면 돼요. 좀만 드시면 되고 두 마리 모두를 적혀내면서 한 방 맞고 메이드 시킬 말 그 말들을 따로 준비해 놨습니다. 본회상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고 또 현장 소포를 통해서 실전 압축막공까지 연결을 해내겠습니다. 좋은 느낌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경 주고요. 1700입니다. 6등급 8마리입니다. 박소장 듣겠습니다. 7번만 원더풀 럭키입니다. 1700m인데 다 거리적으로는 다 자신 없어하는 그런 마필들 뿐입니다. 역시 이제 너무 뒤쳐져 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붙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붙어가려고 할 겁니다. 바로 7번만 원더풀 럭키입니다. 11월 11일 같은 경우는 조금만 적극적으로 탔어도 붙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타진 않았어요. 김용근이가. 그래서 또 그렇게 욕을 한번 먹었고 지난번에는 1700m 역시 이제 거리적인 적응이 아직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비슷하게는 탔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에 근접하게는 탔는데 참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착심하고 그렇게 탔는지 아니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 정평수가 아주 평을 가지고 그림같이 참고 탔습니다. 그 전에 간을 보면서 안 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평수 기수가 좀 생각을 하고 탄 것 같아요. 뭐 아주평이 그렇게 땄고 한센 바로즈는 역시 1700의 앞장을 휘두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잘 탔지만은 인기도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전제 될 만한 마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7번마 원더풀 럭키가 요번에는 꽂힐 수 있는 타이밍이다. 7번을 좀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네. 저는 이번 슈퍼 세이브가 마체도 좀 작고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간 상황이라 좀 약하게 보려고 했는데 상대마들도 약하다 보니까 그래도 액면상 보여줬던 어떤 걸음을 조금 믿고 들어갈까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발주가 있는 애입니다. 자리 잡기 좀 수월하고 안쪽 게이트고 말 8마리밖에 안 뛰고 직전경 이제 55kg에서 이제 56kg로 올라갔다는 부담 중량. 현장 체중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430담화만 유지를 해준다라면 저는 이번 슈퍼세이브 부담 중량 좀 올라갔어도 조개 자체는 이제 와봐 예정 이제 4등급 애들이랑 이제 병합을 하는 어떤 모습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마체는 작지만 근성 하나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애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슈퍼세이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세이브 7번, 2번. 7번은 인기마로 좀 팔릴 상황이고 2번은 좀 덜 팔릴 상황 속에서 양쪽에 설명이 나왔는데 임승진이도 뭐 7번 원더풀 럭키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있고 나머지 중에 이제 8번마 업데이트가요. 지난번에 이동화가 타면서 3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담 중량이 원래는 56.5까지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덕현이를 태우면서 감량을 좀 끌어냈습니다. 이동화가 탔을 때보다 2kg의 감량을 더 끌어냈다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자, 그만큼 부담 중량에 좀 민감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번만 라운 옵티머스가 이게 지금 알게 모르게 좀 좋아져 있는데 데뷔 초부터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졌던 말 지금 실전에서 전혀 보여주질 않고 있는데 갖고 있는 잠재력상으로는 분명히 지금 이 타이밍 내지는 다음 타이밍 정도에서는 6등급에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말입니다. 4번만 라운 옵티머스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복병마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고요. 1700에 5등급 12마리입니다. 원정을 듣습니다. 네. 이제 6경주 1700, 7경주 1700, 이제 8경주 1700, 1700이 이제 세 개가 이제 연달아 붙어 있는데 일단 게이트가 좀 좋아졌고 뭐 1, 2기수라고 저는 보고 있는 6번 상하이 팡팡의 임규현 기수를 좀 더 세게 보겠습니다. 외곽에서 조금 불리한 전개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뭐 아예 그냥 선행을 쏘고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련한 뭐 임규현 기수라면 뭐 선입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직전이 이제 아무래도 상당히 오랜만 1700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6번 상하이 팡팡이 가지고 있는 직전 경주의 게이트 외곽의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수장. 네, 그렇죠. 이번 경주는 뭐 앞에 나가는 건 복순이, 로얄 복순이 이거 한 마리밖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이럴 때 또 기습이 나오기도 하고 뒷직선에서 무빙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경마가 좀 어려운 거긴 합니다만은 누가 끝까지 잘 참고 타느냐 그겁니다. 그 싸움이고, 우리 원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상하이 팡팡도 초반에 밀고 앞에가 붙으려고 이렇게 힘쓰면은 안 돼요. 직선주에서 서버립니다. 대신에 임규현 기수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팡팡 보다 조금 더 힘한 배를 하면 더 좋은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필이 바로 9번마 럭키미스터인데요. 럭키미스터는 계속 보여주고 있죠. 복귀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한번 올라올 만한데 올라오는 척 하다가 자꾸 착순만 된다. 자 그런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1등급이나 2등급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는 놈들은 그게 다예요. 항상 센 말들이 1, 2등급에는 있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착순 상금만 벌다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주는 다르죠. 5등급이고 1700m입니다. 전기 한 끈만 도와주면은 올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지하주 기수가 최근에 계속 잘 참고 타고 있습니다. 못 왔지만은 11월 11일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잘 참았어요. 직전 경주도 잘 참았고 요러다가 한번 오는 겁니다. 이번 경주가 딱 좋아 보입니다. 임승진이는 7번마 백산 군주입니다. 16조 이번 주에 뭐 기대 일바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 해놨고 최봉주 조교사 또 그리고 빼로비치가 번갈아 가면서 마무리를 하고 나옵니다. 뭐 편성까지 잘 만났고 말 상태 양호한 거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16조의 어떤 그 기대치만큼 돈을 벌어줄 수 있는 편성이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고요. 1700에 4등급에 모두 10마리. 6등급 1700, 5등급 1700, 4등급 1700 이렇게 됐네요. 네. 언제 네. 일단 액면이 좀 좋은 애들이 2마리 정도가 나오죠. 5번 매직텐, 6번 블랙뮤직인데 그래도 저는 1700을 뛰어본 애가 전 낫다라고 봐요. 7번마 상비군 말씀드립니다. 뭐 직전에는 뭐 인기마 2마리 정한킹덤 예스유캔 뭐 센 애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기권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줬던 애들이 뭐 입상을 했던 상황이고 일단은 매직텐이나 블랙뮤직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선을 좀 욕심을 좀 부려야 되는 상황이고 블랙뮤직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매직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결의 경험도 없고 편성도 좀 약했고 아무튼 뭐 5번 6번을 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7번 상비군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경쟁력 꾸준히 착순권을 들어오는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는 7번 상비군이 가장 안정적인 배팅을 할 수 있는 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소장. 뭐 최원준이를 제가 2018년도 들어서 처음부터 추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6번마 블랙뮤직인데요. 일단 1700에 앞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마필 자체가 또 힘이 없지가 않아요. 운 좋게 그냥 앞에 나가서 벌리다가 버틴 게 아니고 1400m를 넘은 입장에서는 1700m를 조금 더 수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블랙매직이 이 최원준이가 이거 백승이 거의 난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이제 잘 타고 이렇게 되면은 백승도 할 것 같아요. 한 마리 한 마리 최근에 아주 정성 들여서 조교하고 그렇게 기승하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블랙매직이 만약에 선행을 못 갔다 하더라도 대신에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뻔하고 6번에 선행을 갔을 때 블랙매직을 그렇게 죽이려고 사코너까지 덤벼들 만한 마필이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입니다. 이건 줄서기가 되면서 야 또 초원준이가 편안하게 오는구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경주여서 저는 블랙매직 인기권이지만은 요건 인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6번, 7번 두 마리의 설명이 나왔고 그래요. 아까 우리 원정일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게 5번마 매직10인데 이게 지금 데뷔하고 나서 4연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4연타의 성적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진짜 좀 천운이 따랐다고 그럴까요? 편성을 정말 너무나 절묘하게 잘 만나면서 4연타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승군전에 1700 이 편성이 물론 센 편성은 아닙니다만은 매직10 자체의 연승에 어떤 그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10 좀 덜덜하게 본다는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중에 4번마 스페이스타가 힘이 있죠. 부담 중량은 53kg로 줄었습니다. 체구가 작은 말인데 줄어든 부담 중량은 당연히 플러스 알파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말 컨디션도 또 근래 들어서 가장 좀 인상 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타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임승진이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 말인데 이번에는 좀 눈에 띄는 조치발을 좀 보여주고 있다. 거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고요 1800입니다. 혼합 3등급의 10마리입니다. 원정을 듣습니다. 네. 요번 경주가 크게 이제 사고가 났었던 그때 이제 뛰었던 애들이 이제 싹 몰려서 나옵니다. 자이언트 킬러도 이제 인마 전도가 됐었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어설픈 말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1번 축하인데요. 얘는 사실상 저는 버린 지가 좀 오래됐었어요. 순발력은 있었던 애인데 이제 지구력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한 애였었기 때문에 1700을 넘어가는 순간 저는 얘는 이제는 버려야 되는 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직전 경주를 봤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하겠습니다만 내측으로 기대는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박우른 기수가 그 내측으로 기대는 말들을 굉장히 잘 타거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말머리가 석연치는 않았다. 뭐 아주 강한 말머리는 아니었다. 움직이는 핸드라이드 하는 그 손들이 좀 꾸물텅꾸물텅 되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번에 안장 교체된 50점 하방에서의 또 신영철 카드가 좀 요즘 새롭게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1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안으로 기대는 걸 잘 잡는 애가 못 잡는 척 하더라. 뭐 그런 느낌이죠. 박수장. 축하가 좀 바람 좀 불 것 같아요. 편성으로도 그렇고 저도 좀 재밌게 보는 마필입니다. 여기서는 뭐 무조건 조져야죠. 눈치 보고 자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1번 축하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마필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발주에 기복이 많은 애들입니다. 예. 뭐 1번, 2번 빼고는 사실 꾸준한 순발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또 늦바로 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작전을 또 펼칠 수 있는 그런 그냥 좀 핫바리 애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지금 뒤에 말씀드렸던 전기 혼전으로까지 만약에 이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페로비치의 굿헤니 그리고 축하의 순발력 이 두 개가 편안하게 앞에서 가면서 바람 불더니 두 마리 들어오는가 보다 이렇게 땡땡 끝나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이놈저놈 다 달라붙어서 전기가 좀 빠그러진다면은 요번에도 저는 6번마 좌청룡이 직선줄에서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추천을 드렸고 적중으로 잘 연결이 됐었던 마필인데 승급 전엔 사실 이렇게 세게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승급을 하고 봤더니 이 혼합 3등급 치고는 정말 어디 갖다 쓸 데도 없는 그런 애들끼리 있어서 구투율까지 가서 막 밀고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힘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최근 2개 경주 11월 12일, 12월 16일 모두 무거운 주로 속에서 직선 걸음을 꾸준하게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6번마 좌청룡 꼭 추천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자, 임승진이는 8번마 자이언트 킬러입니다. 12월 17일 날 주행 방해 인마 전도의 영향으로 주행 중지가 돼버렸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여파가 전혀 없고 또 이번에 레이팅이 이제 꽉 차버렸습니다. 64점으로 여기서 뭐 2등만 해도 이제 승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조 구장 내에서 감량 카드를 꺼내 들었죠. 이동진이를 태워놨습니다. 자, 부담 중량을 좀 타는 말이고 또 부담 중량 감량을 위해서 이동진이를 태워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1, 2등 하고 올라가겠다 이겁니다. 2등만 해도 좀 서운할 상황 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레이팅이 꽉 차버렸던 상황에서 이동진의 카드는 강력한 승부를 예고하는 카드가 뭐 뻔한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혼합 4등급의 안말편성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의전이 준비한 토요지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메인 경주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이제 정보의 원탑 우리 임승진 의원께서 계시지만 저도 뭐 이제 나름대로 정보를 좀 주워 듣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표기가 안 돼 있는 질병들이 이제 속속 눈에 이 귀에 들어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경마를 하다 보면 배팅이 좀 힘이 실립니다. 이런 걸 좀 전제하에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애들을 지금 가지고 인기도가 조합이 되어 있어요. 이제 9번 한양의 질주라든지 주행검사 잘하고 나오는 11번 문학프린세스, 외곽으로 밀렸지만 기록 좋은 12 블루 울프, 뭐 이런 애들, 뭐 기습적으로 뭐 때리고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5번 맨하튼 뮤직도 있겠고요. 안쪽에 1번만 천양도 뭐 나름대로 뭐 안장바람이 좀 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기재가 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예상지를 보면 나와 있고 어느 예상지를 보면 안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질병이 발생이 돼서 얘가 이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라는 내용을 좀 접해 들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인기마 중에 하나가 있어요. 현장에서 다시 한번 몸 상태, 체중 상태 모든 것들을 체크를 해놓고 현장에서 아마 완전히 뭐 삭제 처리를 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후반부 10경주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언급드렸던 애들 중에 뭐 잘라내야 될 애들도 있고요. 의외로 좀 배당이 높은 애들도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오픈을 뭐 해드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애도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오전장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금을 못 벌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번 주 칼을 갈고 나옵니다. 자, 그런 안장이었던 내용까지 속속들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10경주 원진일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가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 등록증 내놓고 그렇죠. 네. 장사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상금을 못 벌면은 쫄쫄이를 탈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내용까지도 아무튼 우리 원정위원이 잘 접수를 했고 또 파악을 했고 또 경주에 대비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토요지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중에 메인 승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이고요. 1200입니다. 혼합 4등급에 모두 10마리인데요. 여기는 또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지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4번마 파크삭스가 기록이 워낙 좋고 또 두 개 경주 모두 꾸준하기 때문에 역시 좀 등 떠밀려서라도 대가리 팔릴 겁니다. 여기 이제 현장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주 기대치를 많이 모으고 있는 신예 마필 하나 있죠.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이제 금화 팔콘.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도입된 마필로 봐요. 아직까지 북의 혈통이나 목의 혈통 모두 뭐 자마에서 성적을 지금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좋은 자마가 나올 가능성까지 보고 들여온 마필인데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스타 플래티넘처럼 끝걸음 아주 무시무시한 주로를 떠나서 아주 꾸준하게 직선 잘 뛰는 마필도 있고 인기도가 조금은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번마 파크삭스가 놓고 때리기는 조금 하자가 보여요. 전개적으로도 그렇고 마필 자체 컨디션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에서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현장 최종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도전권 마필들의 내용이 아주 좋지 않다면 일단 4번마 파크삭스를 버리진 않을 겁니다만 11경주는 파크삭스를 놓고 때리는 승부가 아닙니다. 가져가더라도 파크삭스가 2착으로 주저앉는 파크삭스를 때려잡고 대가리 칠 수 있는 마필을 놓고
쌍승식을 반드시 더해서 공략을 할 겁니다. 출전 투수 많지 않고 분석은 다 끝나놨습니다. 현장에서 내용 한 번 더 확인하고 깔끔하게 11경주 메인 승부답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11경주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일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중에 메인 승부입니다. 출전 투수 적은 경주에서 깔끔하게 압축해서 때리는 그 승부도 짭짤하죠. 짭짤한 승부 결과 좋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1400의 2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토요일만 마무리 겸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 오브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원정일의 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단독 선행이라고 보는데요. 11킬리의 여왕입니다. 2등급 1400 치고는 선행마가 눈에 확 들어오는 애가 없어요. 뭐 게이트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 선행이라고 저는 단독 선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1번 킬리의 여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소장. 조금 부딪힐 수 있겠네요. 킬리의 여왕이 정말 외곽에서 그냥 마구 밀어붙일 때는 조금 부딪힐 수 있는데 비슷한 순발력의 마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전개적으로 좀 혼전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또 한 마리의 기습 가능성 마필 하나 볼게요. 6번마 클린업 킹입니다. 이거 뛰던 마필이죠. 걸음이 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쉬었다 돌아온 이후에도 항상 선행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짝이 딱 페로비치로 바뀌는 순간 저는 눈에 확 들어오는데 우리 원정일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킬리의 왕 이런 것들 킹스 워리어 좀 압박이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이겨내는 게 페로비치 아니겠습니까? 페로비치 이거 배당이 좋을 마필이라 클린업 킹은 꼭 가져갈 생각입니다. 선행마 2마리를 이번 12경주에서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2마리가 양쪽에 선명히 나왔습니다. 얘네들 말고 지금 순발력 있는 말들 많죠. 안쪽에 2번 위즈 스피드를 비롯해서 언급됐던 6번 클린업 킹, 그 옆에 있는 7번 블레이징 스타, 또 그 옆에 있는 8번 스노우 카리스마, 또 우리 원정일 위원 언급했던 11나 킬리의 여왕, 이런 애들이 이번 경주 선두권에 나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2마리가 언급이 됐어요. 자, 다시 말해서 저는 이 선두권의 어떤 그 초반 경합을 정말 뒤에서 유유히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맡고 있는 말을 여기 축으로 갈 겁니다. 그놈을 확실하게 놓고 믿고 때리는 그런 말로 좀 결정을 했고 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놓고 승부에 들어가는 거고 언급됐던 선행마들 중에 한 2마리 정도는 안고 가야죠. 안고 가면서 내용 있게 때리겠는데 나머지 말들의 전력 그러니까 지난번에 얼레벌레 인기바로 좀 팔렸다가 졸전을 치렀던 5번 황금소리는 왜 못 뛰었는 건지 또 그리고 9번 에스로즈는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힘쓰는 구간이 짧은 추임마인데 그래서 1200 단거리 추임마라고 낙인을 찍어놨단 말인데 지난번에는 1400을 추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뭔지 또 10번 코리아 정상은 다시 2군으로 올라와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 또 승군을 했던 12, 승군을 하고 온 12 킹즈워리어는 승군전에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저런 모든 내용들을 갖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하고도 정말 멋들어진 마무리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방송 메인, 오브 메인도 준비할 만큼 강력한 기대감 그리고 또 강력한 배당까지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좋은 느낌으로 임승진이가 좀 준비를 한 경주입니다. 함께 하셔서 마지막 경주 이기고 있는 분들은 한탕 까서 더 크게 이겨버리고요. 혹시 잘못됐다면은 마지막에 역전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배당이 나올 겁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월 13일 경주 토요일 경주 토요일 방송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일요일 연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